두 번째 섹션으로 가기 전에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네, 도올 김용옥 선생님의 다시 없을 마가복음 현장 설교. 자, 11월 10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있었고요. 11월 24일에 또 우리 도올 선생님이 벙커원교회에서 설교를 합니다. 서울 마포구 월드컵 북로 5가길 8-15 지하 1층에 있습니다. 벙커원교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벙커원교회에서 있는데요. 자, 12월 1일과 12월 8일 두 주에도 또 도올 선생님의 설교를, 귀한 설교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1월 24일 돌아오는 일요일, 내일 모레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자, 지소미아 오늘 0시, 오늘 밤 12시가 이제 종료되는 시점인데요. 지소미아 그 자체가 그렇게 대단히 큰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슨 한일 관계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단교가 되는 것처럼, 한일 간 단교가 되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고요. 예. 더 나아가서 한미 관계가 파탄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미국이 자꾸 이렇게 설레발을 떨어서 그렇지 그 내용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핵심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한국 보고 굴욕을 감당하라 이겁니다. 굴욕을 감당하라. 자, 여러분, 미국의 위협이 가볍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미국에 저렇게 압박에 굴한다? 그럼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자주 독립국으로서 동북아시아 운전자니 균형자니 이런 거 못합니다. 할 말은 하고, 할 행동은 하는, 안 할 말은 안 하고, 안 할 행동은 안 하는 그런 나라가 돼야 해요. 만약에 저렇게 미국이 지멋대로 하도록 내버려두고 우리가 거기에 깨갱한다면은 그때는 미국이 깡패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은 일본한테 하듯이, 야, 우리가 중국한테 팔려고 그랬는데 옥수수 못 팔았다. 니들이 사야지 어떡하겠니?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어차피 가야 할 길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젊은 친구, 신사답게 행동해. 그래요. 자, 광고 좀 만나볼까요? 자, 뿌리 깊은 샴푸 앤 영양제입니다. 네. 탈모 샴푸나 건강약품, 레이저 좋다는 거 다 해봤는데 효과가 없는 분들, 탈모 의약품을 쓸 수 없는 가임기 여성이나 성장기 청소년, 탈모약 쓰다가 부작용이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다시 나빠지는 분, 모발 이식 후 나머지 부분이 다시 나빠지는 분, 탈모약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더 튼튼히 오래 유지하고 싶으신 분, 탈모약을 줄여서 최소의 양만으로 유지하고 싶으신 분, 머리가 가늘어지고 푸석해지고 지속적으로 빠지시는 분들, 네, 뿌리 깊은 샴푸의 모낭 영양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의 전화 1566-7871, 1566-7871로 여러분 많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뿌리 깊은 샴푸 앤 영양제입니다. 네. 자, 지소미아 결국 이제 종료가 되게 됐어요. 일본이 머리 조아리고 그동안 저희가 까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럴 일은 없잖아요. 이럴 일은 없을 거란 말이죠. 오늘 밤 12시 그냥 넘길 겁니다. 근데 황교안이가 지금 문 대통령 보고 지소미아 연장을 하면서 단식 농성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참 하여튼. 아니 무슨, 저는 말이죠, 오판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치인이 때로는 오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셀프 빅엿을 먹는 정치인 처음 봤어요. 총선 앞두고. 우리 친일파입니다. 우리 친일파예요. 여러분 잊지 말아주세요. 이러는 야당 정치인 보셨습니까? 국민 여론이 안 좋으면은 그냥 평소의 생각과는 다르게 행동하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황교안 씨는 지소미아 연장하라고 지금 단식 농성을 하고 있어요. 미국 우리에게 압박하지 말라, 그 차원에서 단식하는 게 아니라, 하여간 민주당에겐 아주 좋은 그림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미국이 뭐라고 하면 벌벌 떨던 그런 국민이 아니거든요. 열심히 해보라고 하세요. 네. 물론 이제 황교안이 뜻을 따르는 일들도 있겠죠.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아둔한 사람들입니까? 12시가 끝나면은 바로 단식이 끝날 것이다. 아미리다님. 저는 일주일 안에 끝난다고 봅니다. 오래 못 가요.
또 안팎의 시선이 너무 안 좋은데 계속해서 뭐해? 응? 한겨레의 체결부터 밀실 졸속 논란까지. 아니. 체결부터 밀실 졸속 논란이 있었던 지소미아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명박 때 도입하려다가 뭐 강력한 반발을 사는 바람에 없던 일을 해버렸죠. 그 당시 여당도 반대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박근혜 때 탄핵당하기 직전에 과장급 협의 2번 하고 국무회의 의결로 하루 만에 서명을 하고 지소미아를 체결해버렸네. 야, 이건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예. 그 당시만 해도 제가 또 팟캐스트를 통해서 들려드렸습니다만은 한민구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어? 이건 미국과 상관없다. 이거는 오로지 북한의 핵 개발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또 맺은 협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나 지금 배후에 미국이 있음이 다 드러난 거 아니에요? 미국은 왜 지소미아 유지를 원하는가? 미국은 지소미아를 통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제도화하고 이를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으로 발전시키려고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지소미아를 통해서 일본과 한국을 동시에 지배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말하자면 수하에 두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중국과 맞서는 자유진영의 우방은 무슨, 아니 우방한테 돈을 요구합니까? 한 해 6조씩 내라고 그래요? 우방한테? 혈맹한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자기가 이제 자기들의 속국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지소미아라고 하는 것이. 애초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포장됐던 지소미아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규정되고 있는 것이다. 전략적 관점에서 보면 지소미아는 중국을 견제하는 한미일 진영에 묶어두는 상징이자 향후 한미일 군사동맹과 미사일 방어체제 동참으로 진전시키는 주요한 입구 구실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네.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한미일 협력은, 정부는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한미일 안보 협력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소미아가 체결된 이후 지금까지 32건의 정보 공유가 이루어졌는데 대부분 일본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 지소미아가 한국에게 그리 절박하지 않다는 것이다. 지소미아 종료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미국이 당장 주한미군 축소하겠다. 지소미아 건으로 미군이 철수를 하면 정말 모양이 빠지죠. 아마 방위비 분담금 건으로 철수하더라도 철수하겠죠. 별일 없을 겁니다. 다만 한국이 이렇게 압박했는데 말을 듣지 않네. 여기다 또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우리의 원칙적인 입장이 계속 유지된다면은 그때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한국한테 불이익 주자? 근데 지금 미국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도 어려울 뿐더러 트럼프가 쓸 카드가 없어요. 동전의 양면입니다만 트럼프가 만약에 북한하고 정말 자기가 총대 메고 전격적으로 뭔가 비핵화 합의를 한다? 미국 민주당이 못 믿겠다. 이러면 또 이것도 어떻게 가시적으로 북한에게 줄 선물이 없습니다. 이게 참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인데 트럼프 꼴리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불이익이 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예. 자, 실상이 그렇습니다. 지소미아 실상이 그래요. 자, 남태현 미국 솔즈베리대 정치학 교수의 칼럼이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들께 소개하겠습니다. 영화 남한산성 보셨죠? 남한산성. 네, 좀 같이 보시죠. 네. 이병헌이 나왔고 김윤석이 나왔던 영화 남한산성 보셨을 겁니다. 이병헌은 청나라하고 균형 외교를 하자 이런 입장이고, 김윤석은 완고하게 명나라와의 의리를 지켜야 한다 이런 입장 아니었습니까? 둘 다 남한산성으로 들어갔습니다. 둘 다 나름대로 어떤 진정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영화에서 그렇습니다. 영화 남한산성을 보면 삼전도 굴욕을 견디는 인조의 모습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치욕은 잠시였고 인조는 평안하게 여생을 보냈습니다. 그렇죠? 가서 한번 고개를 조아리고 큰절 올리고 그 뒤로는 안전과 안락이 보장됐어요. 그러나 수많은 민족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공포와 고통 속에 죽어갔죠. 집과 가족을 잃었고 중국으로 끌려간 사람도 많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국으로 끌려간 분들 중에 여성분들이 있잖아요. 돌아왔는데 환양년이다 이런 비난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나라 놈들한테 몸이 유린됐다 이러면서 그냥 말하자면은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돌아온 딸들한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청나라 놈들하고 몸을 섞었다. 참. 아니 그분들이 뭐 좋아서 갔습니까?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갔어요? 잡혀간 거 아닙니까? 나 참 아유. 그러나 조선 지도자들의 죄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당시 중국은 명나라와 청나라가 교체되던 시기였죠. 명나라가 망했어요. 청나라에 의해서. 중국의 사소한 정치적 변화에도 민감했던 조선에게는 큰 위기였습니다. 게다가 한족 왕조, 그러니까 명나라가 한족 왕조죠. 그리고 만주족은 또 청나라였고 명나라와 청나라의 대결이니 보통 일이 아니었죠. 싸움을 주시하면서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 균형 외교가 절실했습니다. 사실 청나라도 우리를 인정하라 이렇게 해서 시작한 전쟁이 바로 병자호란 아닙니까? 네? 이기는 쪽에 나라와 백성의 명운을 걸어야 하는 처지였으니까요. 그런데 실리를 버리고 4대 명나라에 대한 한족에 대한 4대의 명분을 쫓았던 인조의 결정은 실수로 볼 수 있습니다. 전임자였던 광해군이 절실했던 그 균형 왜고를 사실 다시 실리를 버리고 4대의 명분을 쫓았던 인조의 결정은 실수였습니다. 전임자였던 광해군이 균형 외교를 펼쳤는데 서인들은 균형 외교를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저버린 불충으로 보았습니다. 청나라하고도 교류하려 했고 명나라하고도 교류하려 했고 명나라가 불편해했죠. 사실은. 이를 구실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인조가 말이죠. 인조반정. 그러나 인조 조정은 균형 외교를 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태생적으로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판 셈이죠.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을 잡아서 남북 사이의 긴장을 낮춰야 하는 이런 선택이 아닌 숙명입니다. 균형을 잡자면 불확실성을 모두에게 심어줘야 합니다. 미군 철수를 감수할지 모른다. 한국 정부만의 보관이 있을지 모른다. 어디로 튈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말에 귀를 기울이고 진정한 협상도 해보려 할 테죠. 불확실성을 정책으로 바꾸려면 사회적 논의와 정치권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권은 균형 외교를 펼치는 어느 대통령을 조롱했죠.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했어요. 오늘도 자유한국당 대표는 미국 요구를 따르라며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멧돼지에게 옆구리를 바치고서야 사냥개에 불과했음을 알면 너무 늦지 않을까요?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좋은 글입니다. 좋은 글이에요. 이제 미국에 대한 사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놈들이 지난 조선 때에는 중국에게 우리가 충성을 해야 된다. 이랬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주체가 돼가지고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주체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나라하고 친할 수도 있고 이 나라하고 좀 수틀리면 저쪽 나라하고도 친하고 저쪽 나라하고 수틀리면 다시 이 나라하고 친하고 그게 뭐겠어요? 어느 나라에든 기울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명나라를 미국으로 보고 청나라를 중국으로 보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그게 아닙니다. 광해군하고 또 뭐 오늘의 상황을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컸습니다. 그리고 힘이 강대합니다. 자, 그런데 계속 미국한테 기울고 일본처럼 살라고 강요하는 정파 세력들, 그들이 지금 이 나라의 존심을 파괴하고 국민의 안위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예. 자, 물론 우리가 뭐 어느 나라도 척져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은 어느 한 나라하고 밀착해가지고 우리는 걔하고 우선 친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미국하고 갈등을 빚고 있는 국면이란 말이죠. 이 국면에서 또 우리가 원칙을 지켜야만 그 다음 우리 후대들이 자랑스러운 자주독립국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그 정체성을 갖고 국제사회에 도전할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결국엔 우리가 무릎을 꿇을 것이다, 이런 패배주의에 사로잡히지 말고 할 말은 하고 할 행동은 하고 그렇게 가자고요. 우리가 무슨 다른 나라를 침략하자고 했어요? 다른 나라를 엿먹이자고 했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파격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의 나라 군대가 와서 우리 영토에 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나가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영원히 주한미군이 이 땅에 남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렵니까? 그건 노예 근성이죠. 우리가 외교를 잘해서, 여러분 전에 코스타리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난주 금요일이었군요. 거기는 군대 없이도 나라 운영합니다. 군대 없이도 나라 운영해요. 예. 우리가 공산권 국가의 공격을 당할 수 있다라면서 미국에 의존한다면, 공산주의는 여러분 89년부터 92년 사이에 망했습니다. 없어요. 유원상님, 지금 조선인민군이 김일성 때의 군대입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승만 때의 대한민국입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예. 자, 이런 가운데 하여간 한미 간의 틈을 벌려가지고 문재인 정권 망하라고 이 기사를 쓴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예, 조선일보. 어제 일면 톱으로 했습니다. 주한미군 한계 여단 철수 검토. 이 기사가 일면 톱으로 실렸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합의하지 못할 경우 주한미군 한계 여단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본지, 즉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다면서 부인했다. 과장되거나 부정확한 기사를 매일 본다, 이러면서 미 국방부가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아주 간명하게 짧게 축약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것도 맨 밑바닥에 갖다가 꽂아 넣었어요. 그러니까 4페이지 맨 밑바닥에다가 3단으로 이렇게 짧게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제 미국이 발칵 뒤집혔거든요. 단신처럼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조작일보가. 동아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좀 더 동아일보를 봐야 미국이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불편했는지를 소상히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에서 한국이 5배 인상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주한미군 한계 여단 철수 방안 검토서를 공식 부인했다. 조너선 호프먼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 국방부가 현재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는 조선일보 보도는 전혀 진실을 담고 있지 않다. 조선일보의 즉각 기사를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 디맨드라고 했는데 그걸 요구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디맨드 정도면은 그건 요구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요?
뭐 요구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러나 디맨드, 그렇죠. 강력히 요구하다 이런 뜻인데, 미국 정부 부처가 자국이 아닌 다른 나라 언론 기사를 철회하라고 요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라고 동아일보가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 호프먼 대변인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이번 주 한국 방문 중 한국과 한국 국민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헌신을 거듭 표명했다. 익명의 소식통 한 명을 인용한 이런 기사는 얼마나 위험하고 무책임한 결점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라는 말도 있고요. 에스퍼 장관도 베트남으로 떠나기 전에 관련 내용을 들어보지 못했다 라면서 과장되거나 부정확하고 거짓된 기사를 매일 본다. 예.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그 absolutely, 예, absolutely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 전혀, 예. 그래요. 전혀. 그렇죠. 조선일보 보도는 전혀 진실을 담고 있지 않다라고 했네요. absolutely. 그러니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표현. absolutely no truth. 전혀 진실이 아니다. 전혀 진실이 아니다. 예. absolutely no truth. 네. 조선일보가 또 오보를 냈어요. 이 친구들 정말 싸고 너무 치네. 적당히 해야지. 그러니까 조선일보에 대해서 즉각 기사를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 이때 이제 말하자면은 demanding이라는 표현을 갖다 쓴 거예요. There is absolutely no truth to the 조선일보 report that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is 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 이런 기사예요. 이것도 영어 실력을 또 과시했나 내가? 아침에 너무 무리했네. 예. 갑자기 내 얼굴이 어디 갔지? 예. 이게 이적행위죠. 이적행위예요. 나라 망신 다 시키고 있는 이런 조선일보. 예. 미국도 알아야 됩니다. 미국도 알아야 돼요. 얘네들이 지금 뭐 친미 얘기하는데 실상은 지들을 위한 친미다라는 점을 말이죠. 이게 미국을 곤경에 빠뜨릴 수 있다면은, 아니, 문재인 정권을 곤경에 빠뜨릴 수 있다면은, 미국이 감추고 싶은 진실, 혹은,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런 정황들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보도할 수 있는 동네가 바로 조선일보입니다. 이 자들이 정말 무서운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미국이 예의를 지키면 미국 인정하고 또 동맹으로 여기고 그럴 마음을 갖고 있죠. 이 땅의 진보들이 그렇습니다. 반미하는 진보가 어디 있어요 요즘에. 뭐 있긴 하지만은 또 그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긴 합니다만은. 근데 지금 조선일보의 이런 식의 반미는 혼나야 됩니다. 정말. 반미 아닙니까? 반미. 네. 한미 관계가 어려운 상황을 만났습니다. 한미 관계가 과거의 상황이 아니에요. 예? 우리 정부는 부당한 것은 받을 수 없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전에 보기 힘들었던 그런 우리 정부의 태도입니다. 한국 정부의 태도예요. 이럴 때 미국이 적응해야죠. 예? 우리가 부자 나라라면 그래 지불할게. 필요하다면 지불할게. 필요 없으면 지불 안 하고 우리가 결정할게. 우리 부자 나라라면서. 근데 왜 계속 약소국으로서 기부미 초콜릿 이런 멘트나 날리는 나라로 취급하나? 부자 나라면 부자 나라답게 예우해 주세요. 저희가 미국에 대해서도 친선의 의지를 가질 테니까 우리를 속국으로 여기지 말고 언제 한번 고개를 찡그리면 얼굴을 찡그리면 미간을 찡그리면은 그때마다 아이고 형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까불었습니다. 이러는 나라로 생각하지 말라고요. 네, 우리 좀 대우해 주세요. 부자 나라로. 말로만 부자 나라라고 하지 말고 돈을 더 뜯어내기 위해서 너희 부자 나라잖아. 이렇게만 얘기하지 말고 정말 부자 나라로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